동탄 상가는 공실 무덤이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자극적인, 수공주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이라도 공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7억 6,500에 낙찰을 받으셨기 때문에 약 한 2억 1,500만 원 정도는 매매 차익을. 또 하나는 여기 좀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결국 이 상권이라는 게 무조건 대로변이 좋은 건 아니다. 상가를 분석을 할 때 이게 수공주 세 개를 항상 염두를 해두고 분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번 영상은 제가 작년 9월 달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 화성시 목동의 1층 상가가 이제 경매로 진행됐었고, 지금 어떤 식으로 임차가 맞춰졌는지 복귀 임장 형태로 왔습니다. 화성시 목동 487-9번지 우성 스타파크빌 1층 114호, 네, 1층 9분 상가 되겠으며 건물 면적은 10.18평 되겠습니다. 네, 해당 물건을 제가 좋게 봤던 이유는 주동선에 위치해 있고 또한 코너에 있어서 좋게 봤었고요. 이 감정은 9억 500만 원이 됐는데 한번 유찰돼서 6억 3,350만 원에 경매가 진행되었고, 작년 10월 5일 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제가 9월 달쯤에 이 물건에 대해서 블로그도 쓰고 유튜브도 찍었었는데, 그때 제가 낙찰가가 한 7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결과는 총 12명이 입찰을 들어오셨고, 낙찰가는 7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금액대로 낙찰은 잘 된 것 같고요. 이 물건이 어떤 식으로 임차가 맞춰졌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 전에는 문구점이 임차에 있었는데 그 당시 5천에 330만 원으로 임차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 약 한 32만 원 정도. 그때는 이제 무인 문구점이었는데, 무인 문구점에 과연 평당 32만 원의 임대료를 버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힘들다고 봤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현재는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이 휴대폰 할인 매장이 예전에 작년 10월 달에 경매로 진행됐을 때는 빵꾸 똥꾸라는 그런 문구점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올 연초에 소유권 이전되고 바로 핸드폰 할인 매장으로 바로 임차를 마쳤습니다. 여기 이제 임대료를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문구점에 있었을 때는 5천에 330이었는데 핸드폰 매장은 5천에 310만 원으로 임차가 세팅된 걸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 낙찰 받으신 분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분께서는 약 7억 6,6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대출이 낙찰가의 80%까지인 6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근데 이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4억 5천 밖에 대출을 안 받으셨더라고요. 자기 실투자금이 약 한 3억 정도 들어간 상태이고, 매월 순현금으로는 약 한 120에서 한 13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한 대출 금리까지는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약 5%를 잡았을 때 122만 원의 순현금으로이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5.2% 정도의 수익률로 이 경매 물건을 낙찰 받으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입지가 너무너무 좋은 입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요거는 뒤에서 수요와 공급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금리가 우하향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 3년 후 정도 됐을 때는 해당 상가의 경우 이제 입지적인 측면을 전부 다 고려했을 때 매매 수익률 4%에는 충분히 매도가 가능한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5천에 310을 기준으로 수익률 4%로 역산해서 이거의 가치를 확인해보면 9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7억 6,500에 낙찰을 받으셨기 때문에 약 한 2억 1,500만 원 정도는 매매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감정가 대비 또는 낙찰가 대비 맥스로 대출을 받으면 6억 1,5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 경우에서는 실제 투입금, 취등록세랑 법무비까지 전부 다 포함했을 때 실투입금은 약 1억 4,400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 약 2억 1,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니까 약 한 130%, 140%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투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투자금 대비했을 때 매도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안쪽 라인 같은 경우는 1층 기준으로 평당 임대료, 저렴 면적 기준 평당 임대료가 25만 원 이상씩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는 30만 원 초중반까지 가는 데도 있고요. 오히려 저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는 대로변보다는 오히려 이면적이 훨씬 더 임대료가 더 높게 세팅이 되어 있고, 동선은 더 많이 잡히고 사람들도 더 많이 있음을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성시 목동 상권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공용 주차장이 근린 상권 내부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상 주차장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용 주차장의 형태로 인해서 대로변보다는 이 안쪽 이면 쪽이 더 활성화가 먼저 됐습니다. 즉 대로변 영상을 보면은 아직 1층에는 곳곳에 공실이 조금은 보여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로변에 있는 1층 상가다 보니까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 분양가에 맞춰서 임대료도 높게 세팅이 되다 보니까 쉽게 임차가 못 맞춰지고, 후면부는 대로변보다는 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더 싸게 세팅이 됐을 거고, 또한
여기는 공영주차장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바로 주동선 여기서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면적이 더 빨리 이렇게 세팅이 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여기 좀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11,000세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북쪽에 보면은 동탄 금강 펜테리움 센츄럴 4차, 이편한 세상 동탄 2 신도시 베라체, 이 3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 3,58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대 주민들께서는 이용하실 수 있는 근린 상권이 여기밖에 없어요. 북쪽, 서쪽, 동쪽으로는 다 산으로 막혀 있어서 갈 데가 이 남쪽에 있는 이 상권밖에 없는데, 근데 그분들이 걸어서 오기에는 이 상권까지가 꽤 멉니다. 제일 빨라야 10분이고요. 보통 15분, 20분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권을 이용해야 되니 차를 타고 거기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주차를 하시고 여기서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곳은 특이하게도 요 내부 공영주차장이 있는 이 이면 쪽이 먼저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비슷한 지역이 하나 또 있어요. 화성시 봉담 동아리 그 근린상권, 항아리 상권도 보면은 내부에 엄청 큰 한 4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주차를 하고 빠져나가니까 거기도 특이하게도 대로변보다는 이면 쪽이 좀 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임대료 수준도 대로변에 견주해 봤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권이라는 게 무조건 대로변이 좋은 건 아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바대로 현재 지나다니는 유동들을 보면은 다 대부분 젊은 분들이에요. 30, 40대, 10대 학생들 위주로 이용하는 분들의 이 연령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와, 이런 근린 상권에 오시면 항상 이 자전거가 얼만큼 있는지, 주차되어 있는지 그걸 보시면은 학생 수가 얼만큼 있는지 바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일수록 학원도 잘 되고요, 당연히 애들이 아플 때 가는 병의원도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 보행자 전용 통로인데요, 여기 1층이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이렇게 임대료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성시 목동 근린상권의 경우에는 제가 항상 상가를 분석을 할 때 이게 수공주 3개를 항상 염두를 해두고 분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요, 공급, 주동선입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이 해당 목동 근린상권을 이용하는 세대수는 약 1991세대의 아파트 세대가 있고요, 이런 근린생활시설 필지 같은 경우는 공급이 총 16개가 있습니다. 이게 북쪽, 남쪽 다 합쳐서 16개가 있는데, 이 경우에 그러면 근생필지 한 개당 세대수는 686세대입니다. 아주 우량한 편이거든요. 제가 통상적으로 한 개 필지당 500세대만 돼도 괜찮은 근린 상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686세대예요. 굉장히 우량하고요. 근데 특히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미시적으로 보면은 여기 남쪽보다는 북쪽 근린 상권이 더 셉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훨씬 더 많은 아파트 세대수가 포진되어 있는데, 그 북쪽에서도 보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이 동쪽 같은 경우는 그 위로 아파트 세대수가 7,056세대가 있습니다. 그 7,056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동선에 잡히는 필지수는 5개의 필지가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한 개 필지당 약 1,411세대가 해당 근린 상권을 이용하는 그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동선은 공영주차장까지 경매 물건지랑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화성시 목동 근린 상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남쪽보다는 북쪽 근린 상권이 좋고 북쪽에서도 동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A급 물건이 경매로 진행돼서 그 히스토리를 좀 들어봤더니 소유자분께서 문제가 있어서 경매로 진행이 됐었고요. 수요와 공급, 그 다음 주동선, 수공지를 따졌을 때 정말 A급 같은 이 화성시 목동 이런 근린 상권 같은 경우는 경매나 공매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직접 와서 일반 매매로도 괜찮은 물건을 사는 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단가 자체는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더 성숙되고 더 좋아지고, 여기는 두고두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지역이 맞습니다. 다른 매체, 유튜브나 언론사에 보면은 동탄 상가는 공실 무덤이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자극적인 어그로 끄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수공주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는 좋고 공급이 많은 곳은 동탄 이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도 공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으니까요.
근데 화성시 목동 같은 경우에는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은 곳입니다. 이런 곳은 공실 염려가 굉장히 낮고요. 안정적인 그런 상권을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 편향돼서 너무 안 좋다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부가남이 좋은 상권, 상가를 분석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